예, 안녕하세요.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오늘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42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산재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네요. 화이트데이. 여병님, 저는 자전거로 퇴근 중에 돌불이 걸러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을 입원하고 핀 고정하는 수술 받았습니다. 4월 15일에 산재요양 끝납니다. 장애급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장애급수는 그 4월 15일 날 끝나실 때 장애 상태에 따라서, 예, 발목 골절로 이제 발목이 골절되신 상태로 핀 고정 수술하셨는데, 그 상태로 운동 각도를 보고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등급이, 발목 골절 부분이 된 상태가, 핀을, 발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은 높은 등급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예,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다리 쪽에 기능장애신 거잖아요. 기능장애. 예. 보시면은, 발목이잖아요.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에 기능에 어느 정도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12급 나옵니다. 예. 근데 완전히 제대로 그냥 발목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이다 그러면 8급까지도 나오고요. 근데 8급에서 12급. 근데 완전히 움직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12급도 안 나올 거고요. 동통만 조금 나온다 그러면 14급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 달라져 갖고요. 몇 급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이친원이 재평가 등급 하락되면 어찌하나요? 연금 7급인데. 등급 하락되면은, 2년 후, 장애 등급 평가받고 2년 후에 받는 산재 재판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급 하락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시금으로 다시 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7급을 받으셨잖아요. 7급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 2년 후에 이제 재판정을 해서, 이제 8급이 됐다. 그러면은, 8급에 해당되는 일시금을 이제 일시금을 산정을 해서, 7급으로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액을, 일시금액에서 연금액을 빼요. 예, 연금액을 빼요. 예, 그래서 뺀 액수의 자녀의, 예, 정확하게는 이제 금액을 빼는 게 아니고 날짜를 빼요. 그래서 일시금 산정의 일시금 산정하는 8급의 일수에서 연금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은 일수, 이렇게 해서 빼는 건데, 근데 그냥 알기 쉽게, 일시금에 해당된, 8급에 해당되는 일시금 액수에서 연금으로 받았던 기간까지, 2년 동안 받았으면 2년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뺀 자녀액, 요거를 일시금으로, 예,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7급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척추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쪽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행정소송도 한번 했었는데, 고등법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 8급, 하나 13급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8급, 13급이었던 분인데, 안타까운 게, 제가 했던 그분은, 상병이 2개예요. 1상병이 8급이었어요. 8급이고,
이상병이 이제 13급이었어요. 13급. 나중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판정을 했는데 일상병 판결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병이 8급이고 이상병이 13급이잖아요. 그러니까 13급 이상이 2개인 경우에 해당되니까는 조정 7급이 된 거예요. 조정 7급. 조정 7급이 됐는데 2년 있다가 재판정을 받았는데 그 일상병 8급은 그대로예요. 일상병 8급은 그대로인데 요 이상병 13급이 호전이 돼갖고 14급이 돼버린 거예요. 14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13급 이상에 해당되는 게 2개가 아니고 그냥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등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조정 그냥 8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서 이게 이제 13급에서 13급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그 13급이 맞다는 걸 해갖고 주장해갖고 저기 행정소송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갖고는 패소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만약에라도 7급에서 그 8급으로 그냥 저기 그 재판정 절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행정소송으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주치의는 그 7급이 그대로 많다라는 만약에 소견이 있으시다면은 그 소견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아직은 나온 게 아니니까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령님, 행정소송 승소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등급 처리하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그 패소한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곧바로 그 담당자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한테 일단 전화는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 전화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그 본사에서 본부 그 소송 담당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송 수행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데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소송 수행자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수행자라고 하는 그 행정 소송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사가 있죠. 지사에 이제 그 보상 담당자가 있죠. 보상 담당이 있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보상 담당이 제자한테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소송 수행자 에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수행자의 경우 요 결과를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제 지휘를 받아서 항소할지 여부 지휘받고 항소 안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면 확정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이걸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보고를 하면은 그 보고된 상태 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사에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겠죠. 그럼 지시를 하면은 요 지사의 보상 담당자가 그때 가서 처리할 거니까 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니까 그 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서 처리되는 거 보면은 판결 확정되고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에는 다 처리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행정소송에서 하면은 이제 성공보수 받으니까 그 성공보수는 승소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처리한 그거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아야 돼서 좀 기다려보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정도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어야 한두 달 내에는 처리는 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프로세스에 따라 또 요 담당자가 얼마나 일을 빠릿빠릿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은 된다. 예, 행정소송 승소했을 때 요런 프로세스로 진행은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기리님, 소송 진행 이후 신체 감정 받는 데까지 기간이 대략적으로 몇 달 걸리나요? 그러니까 소장 내고 상대방한테 소장 송달되는 거 확인되면은 신체 감정 신청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결정되는 게,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이제 소장을, 어디에요? 이거. 자, 원고. 이제 원고가 이제 제가 하겠죠. 예. 변호사가. 법원에 소장을 내요. 소장을 내면은 그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이 돼요. 그러면은 뭐 소장 내고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송달되는데 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송달이 되고 송달 확인 하면은 송달이 된 걸 확인하면은 그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 내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송달된 게 확인되면은 되면은 요때 가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송달된 거 확인되고 난 뒤에 신체 감정 신청을 해요. 신체 감정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빠르면은 뭐 1, 2주면은 그 신체 감정 병원을 지정해요. 신체 감정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정도 되면은 그 병원에 이 신체 감정서를 송달을 해요. 신체 감정서를 송달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되면은 2개월 안에 예. 제자를 불러서 신체 감정을 해요. 그래서 빠르면은 소장 내고 2개월 정도만 돼도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빠르면은 1개월. 근데 왜 상대방이 답변서 내는 기간 기다려서 또 이렇게 법원에서 상대방이 답변서 내는 기간을 기다려서 신체 감정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은 1-2개월 일반적인 절차로 하면은 1-2개월, 2개월 요 기간이면은 신체 감정 받을 수 있어요. 소장 내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병원에서 이 신체 감정 병원 지정해 갖고 신체 감정서 보내도 병원에서 이 신체 감정에 대해서 요즘에 반송 처분을 해요. 우리는 요 신체 감정 못 하겠다고 반송 처분. 그러면은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또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보통 법원에서도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고 한 2개월 정도 돼야지 돼요. 그러면 하여튼 1-2개월 걸려요, 이게. 그러면 한 번 반송되면은 1-2개월이 더 지나가. 그러면 두 번 반송되면 또 1-2개월 더 지나가. 그러니까는 반송만 안 되면은 신체 감정 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빠르면 1-2개월. 또 병원에 따라서는 또 게으른 병원은 이거 신체 감정 지정 병원 받고 한 2-3개월 돼서야 이제 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늦어도 하여튼 그냥 한 번에 끝난다 그러면 어쨌든 빠르면 1개월, 1개월 안에 신체 감정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늦으면은 보통은 4개월 정도까지 요 사이에서 최초 신체 감정 합니다. 그래서 반송이 안 되는 걸 전제로. 근데 반송이 되면 더 늦어지. 이 반송이 문제예요. 요즘에 병원이 병원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그다음에
전공의 사태 때문에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신체 감정 비용도 늘렸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반송 처분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뭐, 그 다음에 특히 뭐예요. 의료대란 사태 이후는 무조건 반송이 기본이 됐어요. 반송이. 한두 번 반송이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런 면이 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딱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반송 안 되고 하고 딱 해갖고, 진짜, 옛날처럼 되면은 소송 판결까지 6개월, 7개월 만에도 판결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이게 제가 손해배상 전문으로 해서 이게 병원 상대로 하려니까 이제 미치고 한장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예. 아이고 10시 다 됐네요. 예.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졌는데 요번 주말하고 다음 주에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영하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다시 두꺼운 거 이게 드라이 맡기려고 내놨는데 다시 다음 주에는 다시 또 두꺼운 거 입어야 되겠어요. 날씨가 꽤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샘 추위가 영하까지 내려가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꽃샘 추위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것 같으네요. 예.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